집값 미쳤다는 토론토 도심 신축에서 혼자 살면 월세가 얼마일까요? 캐나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 추운 날씨, 최고의 자연을 자랑하는 단풍국, 나야가라 폭포, 도깨비 촬영지 퀘벡, 그리고 또 하나, 집값. 렌트비가 정말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이직 때문에 북미에서 일을 시작해야 돼서 캐나다에 왔지만 월세와 관리비가 얼마나 들지 몰라서 정말 걱정이었다. 사실 한국에서도 자취를 거의 안 해봐서 캥거루족처럼 살았다. 토론토 어느 지역에 살지, 누구를 통해서 집을 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막막했다. 처음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았는데 매물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한인 커뮤니티인 캐스모라는 카페도 찾아봤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보러 간 매물은 많은데 가격에 비해서 살고 싶은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과 그리고 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기준들로 나눠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먼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은 이렇게 뒀는데요. 첫 번째, 업무 공간과 분리된 아늑한 침실. 물론 한국에서도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에 출근 한 번 안 하고 재택만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할 때도, 밥할 때도, 잘 때도, 심지어 놀 때도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공간이 분리가 안 되면 퇴근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서 제 업무의 퍼포먼스를 위해 일부러 원베드룸은 필수 조건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는 거실에 나와서 일에 집중하고, 쉴 때는 방에서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여기가 지저분하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닐 때 화장실 상태를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오래된 집들 중에는 생각보다 여기는 솔직히 씻기 좀 힘들겠다 싶은 것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필수 조건으로 넣었고, 화장실이 조금 별로인 것처럼 사진이 나와 있는 그런 집들은 처음부터 걸렀습니다. 여기는 건식 화장실인데요. 사실 건식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물 빠지는 공간이 없어서 그게 큰 단점이긴 한데,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청소를 깔끔히 하고 물티슈나 이런 걸로 직접 닦을 때도 있고 깔끔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마룻바닥 청소하듯이 청소를 자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최대한 많은 빌트인 제품. 이건 그냥 필수 조건으로 뒀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같은 게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재택근무하면서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입장에선 이 생활에 꽤 큰 차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탁기나 건조기가 집 안에 없고 공용 세탁기를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집들은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네 번째는 접근성. 주변에 대형마트나 지하철이 가까운 게 중요했는데요. 차가 없으니까 장 보거나 외출할 때 걸어다녀서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고려했습니다. 로블로스나 메트로 그리고 한인마트가 도보로 다 해결되는 곳을 봤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운타운, 밀타운, 노스역 이 세 군데 위주로 보게 되었고, 나머지 지역들도 봤었는데 도보로 다니기엔 거리가 애매해서 차가 없는 지역에선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능한 챙기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차장이 있는 매물입니다. 캐나다가 워낙 넓은 나라고 회사 적응도 되면 여행도 많이 하려고 해서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신축 중에서는 주차장이 딸려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싸게는 월 150불, 그리고 비싸게는 막 월 300불까지 받는 데가 있어서 덕분에 차도 포기하게 되었고요. 차를 포기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차값도 차값인데 보험료가 첫 1년에는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험료나 막 기름값으로 내고 싶지는 않아서 이 옵션은 포기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내 헬스장과 수영장입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조건은 아니었는데요. 오래되었든 최근에 지어졌든 대부분의 콘도에 실내 짐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근처 짐을 따로 다닐 것 같긴 하지만 운동하는데 처음부터 매달 돈을 내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내 짐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처음에 별 생각 없다가 수영장 있는 집들을 보니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희 빌딩 수영장은 7월에 지어진다고는 하는데 캐나다는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옆 빌딩은 지어진 지 5년 되어서 이미 있네요. 세 번째는 커피타임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짧게 산책할 수 있는 발코니. 한국은 요즘 거의 발코니가 없어서 처음에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계속 코드 짜고 막히고 아이디어 안 떠오르면 샤워하거나 산책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 발코니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 진짜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은 발코니가 생각을 환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garbage chute라고 쓰레기 버리러 뭐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같은 층에 쓰레기를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좀 신축인 곳들에는 다 garbage chute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삶의 질이 많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덕분에 쓰레기 버리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다섯 번째는 공원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아보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자연 친화적이고 압도적으로 큰 공원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도 하나의 옵션으로 뒀어요. 정리하면 화장실 깨끗하고 빌트인이고 접근성 좋고 실내 헬스장, 수영장 있고 발코니 있고 가베지 슈트 있고 공원 있는 원베드룸 알아보니까 신축 몇 군데가 나왔는데요. 결국 미드타운 셰우드 파크 옆에 있는 콘도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집이 신축이고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월세가 한 달에 2,100불입니다. 캐나다 달러로 2,100불이어서 한국이랑 비교하면 엄청 비싼 거죠. 제가 필요로 했던 그런 조건들을 몇 가지 포기하고 싼 곳을 들어갈 것도 고민을 했는데 좋은 조건들을 제외를 했을 때 그렇게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싸봤자 한 1,800, 1,900 정도여서 업무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2,100불을 내고 업무 효율도 높이고 삶의 만족도도 높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신축은 보통 전기세나 수도세나 난방 포함이 안 돼 있는 데들이 많은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뭐 얼마나 나올지 보겠습니다. 왜 뭐지? 이렇게 많이 나왔어. 199불? 엥? 이게 199불인데 카운트 세라피 디포짓 100불 정도 나왔네요. 수도, 전기, 가스 다 포함해서 10만원 초반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샤워를 매번 5분 컷하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혼자 살면 그래도 한 10만원 초반대, 진짜 많아봤자 10만원 중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월세로 하나로 한 210만원, 유틸리티로 10만원 정도에서 한 220만원 정도가 나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죠. 휴대폰 비용, 와이파이 비용 둘이 합해서 거의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해도 230만원이고 그리고 제가 식비로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질 않거든요. 한 일주일에 15만원? 더 많이 사면 한 20만원? 20만원 쓴다고 가정을 하고 4주 치면 80이니까 최소 310만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사는 데만 한 달 생활비가 최소 310만원이 들어갑니다. 캐나다에서 월세만 내고 그냥 밥만 먹어서 무지출 챌린지를 해도 300만원 초반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쉐어하우스를 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되면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 300만원 초반대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쓸 것들 많이 있겠죠. 진짜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절약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앞길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집의 한 달 비용을 모두 다 파악하게 되었습니다.